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리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7kg가 쪘어요. 7kg. 한 1, 2kg 정도 쪘겠지. 내가 지금 외모 정병이 왔나? 했는데 지방 덩어리들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딱 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160에 43kg입니다. 지금 43kg를 유지하고 산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43kg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수면 패턴부터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살다 보니까 매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게 되고 아침을 거르게 되고 폭식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너무 이제 좀 쓰레기 같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고치려고 했었던 방향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패턴들이었어요. 생활 습관들. 저는 좀 게으른 편이기 때문에 뭐 미라클 모닝 같은 거는 아예 꿈도 안 꿨고요. 그냥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고정을 해놨어요. 또 8시에서 9시로 고정을 해뒀고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나 뭐 라떼 이런 걸로 대충 때우고 점심을 한 3, 4시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복 시간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막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단 음료수 같은 거나 라떼 같은 거 먹으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폭식이 습관화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으면 진짜 숨을 못 쉴 때까지 먹었고요. 배불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배불러 진짜 짜증나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먹어줬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런 습관들이 나의 기상시간과 연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바꿔줬었던 습관이 기상시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게 되니까 야식 먹는 빈도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뭐 새벽까지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쇼츠 보고 이러다 보면 난 분명히 배가 안 고팠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 나는 야식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뇌가 인식을 했는지 야식을 먹어야지만 잠을 자는 습관으로 제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새벽에 야식을 먹고 자면 아침에 속이 쓰릴 정도로 배가 고프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그럼 또 아침부터 또 막 폭식하는 거예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 쓰레기 같은 패턴부터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바꿔줬던 습관 중에 하나였고 제가 제일 많이 효과 본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딱 시작을 하면 목표 체중이랑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은 그 정해둠과 동시에 사람이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강박 속에서 다이어트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몸무게도 재지 않았었고 기간도 정해두지 않았어요. 나는 막 식단도 하고 뭐 지킬 거 다 지켰는데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왜 0.5g밖에 안 빠졌어? 왜 0.5kg밖에 안 빠졌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이어트는 진짜 힘든 거야. 진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연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매일같이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고 오늘 나 운동 이만큼 했으니까 몸무게 재봐야지 했는데 똑같아요. 사실 살이라는 게 그렇게 확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처음 초반에는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근데 분명히 정체기는 오기 마련이에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30살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20대랑 좀 다른 체형이다. 좀 살이 늦게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식단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막 무조건 클린한 식단으로 먹어야 돼 라고 정해두진 않았어요. 사실 일단 하루 3끼를 먹는 거를 목표로 잡아뒀었고 아침에는 무조건 계란 아니면 후라이 아니면 천연 위고비 식단으로 시작을 해줬고요. 점심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었던 것 같아요. 뭐 튀김류나 정말 맵고 짜고 뭐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 말고 그냥 한식 위주로 많이 먹어줬고 탄수화물은 무조건 먹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부터 끊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일단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하고요. 당연히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여러분 몸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제 아는 지인의 경험담인데 탄수화물을 정말 극단적으로 끊은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살이 더 찌는 체질로 바뀌거나 살이 좀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뱃살이 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일단 무월경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거는 진짜 건강하지 못하고 점심에는 탄수화물 그대로
그대로 먹어주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미밥을 먹어줬습니다. 현미밥도 큰 공기 말고 좀 작은 공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단은 작은 공기에 단백질을 항상 섭취를 해줬고요. 또 식이섬유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양배추쌈이랑 다시마쌈을 많이 먹었어요. 배변 활동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잖아요. 현미밥도 그렇고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식단으로 먹으면 배도 부른데 화장실도 심지어 잘 가게 되고, 그래서 저녁은 조금 그렇게 클린한 식단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출근할 때나 뭐 이동할 때 꼭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를 챙겨 다니면서 이제 매 끼니마다 좀 배고픈데 조금 출출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셔줬고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를 조금 먹고 배고프지 않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니까 사실 저는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안 받았었거든요. 약속이 있어도 메뉴 같은 것들을 정할 때 고기 아니면 샤브샤브, 그래도 클린한 식단으로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줬고, 사실 근데 다이어트 기간 때는 약속을 안 잡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근데 뭐 약속을 아예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소소하게 노력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술을 먹을 때는 저는 무조건 해산물 위주로 안주를 먹어줬고요. 네, 국물류는 진짜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야식의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저는 지금은 야식을 거의 안 먹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아예 안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자극적이지 않는 야식들 있잖아요. 좀 고기류, 뭐 족발이라든지 뭐 회 이런 거 먹어줬고, 정말 피치 못하게 저는 어쨌든 마라 중독자이다 보니까 뭐 마라가 너무 먹고 싶다 하면 마라 먹고 대신 조금 더 움직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병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먹어 이러거보다는 먹은 만큼 조금 움직여주면서 마음의 가책을 조금 내려놓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야식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좀 좋지 않나. 또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먹고 바로 누워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식곤증이 조금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바로 누워서 좀 TV 보다가 또 잠들고 이런 패턴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붓고 소화 안 되고 막 더부룩하고 이게 계속 반복.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그냥 나갔어요. 산책하러. 뭐 비가 오는 날은 그냥 집안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좀 뒷정리를 조금 더 하는 편으로 해서 활동성을 그래도 조금 만들어줬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성보다는 내가 잠자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밥 먹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진짜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시간 동안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잠을 일단 자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좀 주 포커스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식곤증이 정말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먹고 나서 누워있는 게 속이 조금 더 더부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열심히 했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웨이트도 좀 깔짝깔짝 하는 스타일이에요. 헬스장에 가서 막 2~3시간씩 운동하고 막 유산소 막 1~2시간씩 태우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살이 찌면서 유산소를 조금 추가해볼까 해서 이제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한 2~30분 정도 유산소를 태워줬어요. 근데 30살 정도 되고 나면 아마 복부에 살이 붙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스웨트벨트라고 있어요. 스웨트벨트를 차고서 유산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유산소도 뭐 빡세게 한 게 아니고 걷는다? 뛰는다의 중간 정도? 좀 빨리 걷는다 정도의 속도로 맞춰두고 한 2~30분 정도밖에 안 타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 루틴에 그냥 유산소를 조금 더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던가 좀 이동할 때 자전거를 탄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짜 저는 생활 습관에서 많이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붓기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붓기도 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소 추가해줬고, 샤워하고 나서 무조건 림프 순환 해주고 기분 전환 같은 거 이제 먹어주면서 붓기 관리를 조금 해줬고요. 그 기분 전환 같은 거는 엄청나게 붓기를 빼준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 그냥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나서 화장실을 조금 잘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차전자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배변 활동도 원활해야 내 몸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숙변 관리 차원에서 먹어준다? 그렇게 이제 유산소 병행하면서 붓기템들로 조금 관리를 해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조금 슬림해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인 건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많이 먹기였어요. 물 많이 먹기. 저는 물을 어느 정도로 먹냐면 하루에 한 컵도 안 먹을걸요? 매일 커피를 손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일단은 물을 많이 먹어야 나트륨도 배출을 해야 되고 일부러 한 2리터짜리 눈금돼 있는 보틀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어줬고 저 같은 경우는 맹물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겠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그래서 레몬수를 항상 챙겨 다니면서 타서 먹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힘들어요. 먹기 싫은 거를 계속 먹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30대다 보니까 뭐 지방 빨리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근육을 조금 더 지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초반 때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항상 해왔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실패도 많이 해봤기도 했고 어떤 게 나랑 잘 맞는 다이어트인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너무 강박적으로 하려고 한다던가 급격하게 살을 막 몇 킬로씩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진짜 버린 지 오래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루틴을 바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뭐 식단 매번 클린하게 가져갈 필요 없고 미라클 모닝에서 무조건 아침에 막 러닝 1시간 뛰어야 돼 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미미하게라도 살이 빠지는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30 중반부터는 살이 잘 안 빠져요. 진짜 굶으면 더 안 빠지니까 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만의 루틴을 좀 찾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했던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을 빼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유지 잘 하시기를 바래요.